외측을 한번 볼까요? 전면과 후면에 있으면 외측도 있겠죠. 외측은 쉽게 생각하면 자, 내측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발바닥이 역시 붙어 있죠. 붙어서 바깥쪽에 있는 비골 라인으로 가서 이 장경인데, 그리고 옆에 보면 막 X자 형태로 막 되어 있죠. 이건 제가 그냥 X자 사선으로 이렇게 막 붙여놨는데, 이게 골반 위쪽에서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서 목까지 연결이 됩니다. 목까지. 갈비뼈 쪽에 있는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들은 복사근들, 내복사근, 외복사근들 라인도 있고, 그리고 갈비뼈 사이에도 늑간근, 내늑간근, 외늑간근도 다 이제 주행하는 방향이 서로 교차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라인에서 만약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자, 선생님 그냥 여기서 측면으로 굴고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이쪽 라인들이 같이 수축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굽히면서 다리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웨이전을 같이 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수축해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동작들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동작을 하는 것도 측면의 라인들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외측 라인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측면 보시고요. 자, 외전을 할 때 옆으로 들려야 되는 게 정상이죠. 옆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옆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 라인들에 문제가 있으면 다리가 약간 앞쪽으로 들립니다. 약간 플렉션을 하면서 들거나 몸을 회전하면서 비틀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틀어지게 되면, 자, 일부러 한번 비틀어 볼까요? 비틀어지게 되면 표면 전방이나 표면 후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근육의 길이가 변할 수밖에 없다, 맞죠? 그러면 자, 외측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표면 전방과 후방에도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소리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측 라인을 운동을 한다는 거는 오로지 그냥 외측의 힘을 증가시킨다 이게 아니라, 외측 라인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전면과 후면의 어떤 균형도 같이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면을 보시고, 자, 왼다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왼다리를 한번 떼게 되면 몸은 이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기대게 되겠죠. 기대게 되면 당연히 외측에 있는 이 파란 색깔 선의 어떤 근육의 긴장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내리고, 지금은 이제 양쪽이 똑같이 균등하게 밟고 있지만 다시 왼쪽 다리를 들면 체중이 저쪽 방향으로 기댈 수밖에 없죠. 이때 역할을 해주는 게 외측 라인들의 역할이고요. 만약에 지지하는 힘이 약하게 되면 왼쪽 다리를 들게 되면 옆으로 스웨이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골반이 무너지니까 몸통과 얼굴도 같이 이제 무너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보행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한 다리를 지지하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반복해서. 그렇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약간의 스웨이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균형이 맞다라고 하면 약간의 기울어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게 되면, 이 라인에 문제가 있게 되면 오른쪽은 과하게 기대고 왼쪽은 정상적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뭔가 왼쪽 오른쪽에 회전 균형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형태로 문제가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측 라인은 뭐 사이드 레이즈 동작이나 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트위스트나 뭐 이런 동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동작을 할 때 전부 다 이 측면 라인들이 강조가 되고, 여기서 회전 동작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나선선이라는 부분이 이제 또 사용이 됩니다. 그거는 좀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근막경선 해부학을 했을 때 처음 접근하는 부분이 이 라인들이에요. 표면 전방선, 그리고 외측선, 그리고 표면 후방선. 이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고 눈으로도 보고 만져보기도 쉬운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근막 경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하실 때도 금방 이해하시고 금방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를 다 붙여서 한 번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소리죠. 무조건 어떤 모션을 하게 되면 모든 근막 경선 라인들은 함께 동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동작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약간 롤다운 같은 형태를 하게 되면 측면보다는 전면과 후면의 어떤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한 상태가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부 전방선은 어떤 동작을 하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사용이 되어야 하는 라인이 신부 전방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기능선은 자, 이렇게 대자로 벌리시면 초록색으로 제가 표현해 놨죠. 아까 이제 앞편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나선선이랑 함께 이제 회전에 관여를 하는 게 기능선인데, 기능선의 분포 위치를 보면 이제 전면에서 보면 대흉근, 우리 복직근, 그리고 내전근 라인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척추를 직접적으로 지지를 하기보다는 표면에 있는 근육이고,
X 형태로 사선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하거나 뭐 이제 창 던지기, 주먹 찌르기 뭐 이런 동작을 할 때 이런 라인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독립적으로 얘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후방에 있는 기능선을 볼까요? 후방에 있는 기능선은 지금 표시해 놓은 게 그렇죠. 선생님이 하는 동작처럼 광배근 그리고 이제 대둔근 측면으로 보면 약간 외측 광근 라인으로 이제 연결된 게 표면에 있는 후방선입니다. 표면에 있는 후방 기능선입니다. 자, 얘들의 기능선의 특징은 기능선이기 때문에 뭐 자세를 지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능적인 어떤 움직임에 훨씬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능적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라인만 강화를 하면 되는가로 봤을 때는 절대 아닌 거죠. 로테이션을 할 때는 이 근육이 초록색으로 이제 그 체크해 놓은 이 근육이 사용이 되지만은 아까 말했던 어떤 스파이럴 라인, 그러니까 나선선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확보가 된 다음에 좀 더 강력한 힘을 낼 때는 이런 X자 형태로 된 기능선이 훨씬 더 많이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만약에 이제 심부에 있는 어떤 심부 전방선이나 나선선이나 이런 곳에 균형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펑셔널 라인에서도 똑같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세를 지지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근육이라고 해서 이 근육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또 보면 안 되고요. 우리 인간이 이제 움직이는 어떤 목적은 어떤 그 특정 목적을 수행해내기 위해서고, 그 수행해내는 어떤 동작 가운데서는 자세를 지지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큰 부하를 받아내기도 하고, 그걸 이제 극복해내는 어떤 동작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심부에 있는 근막과 표면에 있는 근육 전부 다 중요한 게 근막 라인에서 같이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